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드디어 이제 상장이 다가옵니다. 그거 상장하는 동안 LG화학은 지난 금요일에만 공매도가 2천억이 거기 몰렸더라고요. LG화학에.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 경제 최대 뇌관으로 막 떠오른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전미 경제학회에 여기서도 이 얘기가 아주 그냥 도배를 했습니다. 우선 올 봄에, 그러니까 지금 3월을 의미하는 건데요. 3월 FOMC가 3월 15일, 16일이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 68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자산 시장에 상당한 변동성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을 사람들이 이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도 있고 뭐 다 왔는데 지난 그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장관이었던 레리 썸머스 있잖아요. 그 뒤로도 계속 뭐 하마평은 나오고 있는데 이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인데 지금 미국 경제가 속도 리밋을 넘어가지고 달리고 있다. 빨리 브레이크를 연준이 밟아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민주당인데 계속해서 최근에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인플레이션 특단의 대책 세우고 빨리 매파적으로 돌아서라. 이렇게 막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웰스파고는 올 상반기에 뉴욕 증시 한 10%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 증시 감기 걸린다고 S&P 500 지수 10% 하락이면 코스닥 최소 20% 이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리서치 자료 찾아봤는데 과거의 그 긴축 시기, 양적 완축 기간, 요 시기 2017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였는데 글로벌 주요 지수 상승률을 봤더니 역시 미국 그리고 글로벌 전체 일본 요 순서대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정작 미국은 양적 완축 시기에 들어갔어도 주가는 결국 플러스였다. 얼마 동안? 한 1년 10개월 정도 동안. 근데 이렇게 연준의 양적 완축 시기에 가장 부진했던 글로벌 증시가 어딘 줄 아세요? 이머징일 줄 알았는데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 요 양적 완축 시기에 글로벌리 제일 부진했던 증시가 한국이었어요. 그 다음이 이머징 마켓이야. 터키, 인도네시아 뭐 이런데요. 그 다음으로 증시가 부진했던 곳은 세 번째로 중국.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오스트미 임플란트 이것 때문에 진짜 또 한 번 체면 구겼고 그리고 이상한 자존심 싸움 때문에 연장 안 한 한미 통화 스와프도 또 지금 우리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고 만약에 이제 미국이 양적 완축 진짜 들어가가지고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연준 보유자산 매각과 함께 시중의 유동성 빨아들이는 그 시기 가면 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하방 공격을 당할 수가 있다. 자, 당장 우리 증시 이제 내일 한 주의 출발은 지난 주말 미국 고용보고서를 시장에 반영하면서 시작이 될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12월 고용은 연준의 긴축 의지를 방해하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됐고 오히려 연준의 긴축 행보를 더 가속화시키는 재료로 판가름이 났습니다. 일단 좀 디테일을 보면은 비농업 고용 자체는 예상치를 밑돌았는데 실업률이 또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한 달 만에 실업률이 4.2%에서 3.9%로 이제 앞자리가 3으로 바뀌었어요. 연준의 양대 책무, 듀얼 맨데이트가 아시다시피 완전 고용하고 물가 관리인데 이 완전 고용의 기준선이 실업률 3%대라는 점에서 연준이 이제는 막 팔 걷어붙이고 금리 인상에 나선다고 해도 아무도 지금 말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실업률 3%대까지 내려간 거에 대해서 미국 경기 회복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또 평가를 했고 근데 저는 이번 고용지표에서 뭐 실업률 떨어지고 뭐 다 좋은데 연준의 긴축 행보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겠는데 진짜로 좀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약간 좀 두려운 부분이 뭐였냐면 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이번 달도 역시 똑같은 양상이었는데 그 미국 저소득층들이 많이 근무하는 쪽이 이제 레스토랑의 이 웨이트리스나 마트의 캐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의 경우는 이거랑 이제 비슷한 업종이 운송하고 레저 쪽 일자리. 여기 일자리 증가가 너무 부진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 부분이냐면은 표면적으로는 일단 지금 오미크론 확산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연준에서는 이걸 작년부터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하도 이제 지금 코로나발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려가지고 자산 버블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서민들도
그동안 막 코인이나 주식 같은 걸로 돈 복사하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나가서 일자리 구해서 돈을 이렇게 벌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돈 쉽게 버는 거에 너무 지금 재미 들린 거예요. 그래서 구직을 안 하려고 한다.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농업적 근면성을 막 잃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달러 패권국인 미국 그리고 그 미국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연준 그 입장에서는 절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동성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소각하기에 어디가 제일 적절하냐고 보면 이제 주식시장, 코인 시장이 완전 제격이다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메리 데일리는 일단 금리 인상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를 일단 한 다음에 그 뒤로부터는 대차 대조표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올해 연준이 3월, 6월 이렇게 두 번 금리 인상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상은 그대로 하고 이거랑 병행해서 연준의 매입 자산을 시중에 팔아가지고 돈을 끌어가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뜻이죠. 여기다가 주말에 유로존 그 12월 CPI 소비자 물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연율로 5%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상승폭을 또 경신했어요. 하여튼 우리가 매주 일요일 저녁만 되면은 이제 또 다음 주 삼성전자 어떻게 될지 그거 고민을 하느라고 월요병이 이제 2배로 막 도시는데 제 이런 삼성전자 집착은 이게 괜한 호들갑이 아니라 일단 국내에만 소액주주 700만 명이니까 사실상 서울 시민 3명 중 2명은 삼성전자 주주라고 봐도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5,200만 국민 전체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 주식운용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다 보니까 사실상 전 국민이 삼성전자 영향권이다. 그 외에도 경찰분들은 경찰공제외, 선생님은 사학연금, 군인들은 군인공제외, 공무원분들은 행정공제외 이런 연기금 주식운용 비중 1위가 다 삼성전자라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전 국민이 삼성전자 영향권이라는 말은 제가 장담하건대 만에 하나 이번 설 전에 삼성전자 10만 주전자 찍는다. 그럼 이제 이번 설에 마트 재래시장 매출 2배로 나오고 다 대박 납니다. 진짜 막 기분 좋아가지고 집에서 가족들하고 막 파티한다고 치킨 한 마리 시킬 것도 2마리 시키고 막 피자도 2판 시킬 거 3판 시키고 밖에서 이제 연휴 때 아무리 거리두기든 뭐든 해도 모처럼 이제 지인들 만나서 회포 푸는 자리에서도 안주 하나라도 더 시키고 더 먹고 더 풍요롭게 즐길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투다리에서도 안주 2개 시킬 거 3개 시키고 막 그러겠죠. 삼성전자 주가가 대한민국 소비 심리까지 좌우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댓글에서 가장 읽어보다가 서운한 댓글이 이 채널은 나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런던 오빠는 파이어족이니까 돈 벌려고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죠. 이런 얘기. 저 돈 벌려고 하는 거 맞고요. 파이어족도 사람들이 얼만큼 나에 대해서 인정해주나 인정 욕구의 충족. 매주 일요일 저녁만 되면 삼성전자 블루에 걸린다. 우리가 삼성전자 걱정 더하기 월요병이 합쳐져서 삼전 블루가 온다. 외국인이 지난 2달 동안 한국 증시 순매수 금액 7조인데 그중에 6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어요. 근데 여기다가 그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으로 여기 이제 응답을 해 주었는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해. 앞으로가 문제야. 그동안 외국인들이 2달 동안 7조 중에 6조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그러니까 반도체 대장주를 사서 모았는데 이 사람들의 과연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뻔하죠. 이걸로 지수 선물 들어올리기. 그 다음에 환차익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 그 다음에 호실적. 지금 이 3가지 조건이 다 충족됐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제 1차 목표 완성됐다고 차익 실현 세게 들어가면은 진짜 생각보다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이제 외국계 리포트 소개해드리면서 외국인들이 어떤 10만 전자 밴드웨건에 앞다투어서 지금 올라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12개월 목표 주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골드만삭스가 지금 10만 전자 거의 1년째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를 필두로 해가지고 모간 스탠리 삼성전자 95,000원 목표가, 다이와 115,000원, 노무라 11만원, 그 다음에 CLSA 크레딧 리오네 증권 삼성전자 105,000원 목표가. 원래 11만원이었던 거
작년에 모간 스탠리 윈터 이즈 커밍 보고 여기도 8만 원까지 팍 깎았다가 이번에 다시 10만 5천 원으로 올린 거예요. UBS 10만 원, HSBC 삼성전자 10만 5천 원 목표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12개월 목표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싹 털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한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게 없어 보여요. 저는 솔직하게. 지금 연준이 다시 이제 긴축으로 선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동안 풀어놨던 이지머니 싹 다 걷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이 높았던 종목일수록 골도 깊게 조정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솔직히 그동안 미국 시장 보면은 계속 우상향인데, 여기서 강세장 분위기 주도하던 그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여기 지금 사실상 다 조정 들어가 있거든요, 이미. 근데 이제 특히 테슬라의 경우는 서학개미 순매수 1위 종목이라서 좀 더더욱 신경 쓰이는 게, 만약 여기서 테슬라 크게 조정 들어가면은 이거 분명히 한국 증시 센티먼트에도 큰 악영향을 줍니다. 일단 근데 이제 테슬라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아직도 이제 싸긴 싸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지난 분기 영업이익이 13조 나왔잖아요. 테슬라는 그 전 3분기 기준으로 20억 400만 달러였으니까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그 영업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총으로 보면은 테슬라가 삼성전자 2배 큰데 영업이익은 5분의 1, 6분의 1 수준이니까 이거 진짜 테슬라가 거품 아닌가. 그럼 반대로 삼성전자는 아직도 너무 저평가 아닌가. 근데 삼성전자도 뭐 TSMC라는 경쟁자가 있고, 테슬라도 역시 뭐 위상은 독보적이라고는 하는데 전기차도 뭐 테슬라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유일한 전기차 제조사는 아니지만 독보적인 어떤 영역에 있는 거는 맞아요. 테슬라 3분기 실적 보니까 차량 제작하는 마진이 30%가 넘었어요. 30.5%. 현대차 차량 마진 10%. 그 다음에 테슬라 영업이익률이 14.6% 나왔는데, 아시죠? 현대차 영업이익률 5.6%.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전기차 전체 마켓이 연 한 8천만 대, 9천만 대 정도가 이제 맥시멈인데, 여기서 테슬라가 가져갈 수 있는 MS가 한 20% 정도라고 보수적으로 잡고, 그럼 1년에 한 뭐 2천만 대 팔면서 테슬라 이 차량 제품 마진을 애플, 아이폰처럼 한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양보다 질로 가겠다. 그러면 영업이익률도 당연히 14% 현재에서 한 30%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2배 넘게. 그러면 차 한 대 팔고 2대 파는 정도의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3분기에 테슬라 차량 마진이 30% 넘었다고 월가에서 막 난리 났었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30% 넘게 되면은 이거는 더 이상은 차량 제조사,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니라 이거는 플랫폼 기업만큼의 어떤 가치가 인정받아야 맞는 거죠. 한 대에 5천만 원짜리 차를 팔면서 30%를 남긴다. 그럼 아이폰 100만 원짜리 팔면서 1억 대 팔아가지고 40% 남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기차가 쉬운 것 같아도 도요타 한 몇 년 동안 전고체 배터리에 이제 목숨 걸고 개발하다가 뒤늦게 이제 실험용 차량 한 열 몇 대 끌고 나와가지고 쇼했고, 그 다음에 루시드, 우리는 그냥 기술만 팔 테니까 차량 제조 생산은 다른 회사에다가 맡기겠다, 여기 그랬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라는 게 뭐 메커니즘만 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수익성하고 대량 생산 두 가지 다 잡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루시드처럼 온갖 막 그 전자기기 센서 막 쳐바르고 최첨단 기능 막 넣고 16만 불짜리 비싼 차는 뭐 누구 못 만들어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기술력은 얼마나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대량 생산 양산까지 가능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결론은 테슬라, 대량 생산하고 고마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근데 이런 시나리오가 바로 이제 테슬라 뭐 13,000달러 간다는 근거고, 다른 이제 기업들이 절대 따라오지 못할 테슬라만의 강점이 반영된 가격이라고 해요. 현대차가 연 한 500만 대 정도 파는데 영업이익률 5.6% 나오는데, 테슬라는 지금도 이미 14% 넘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대를 팔아도 현대차 300만 대 파는 것만큼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 영업이익률이 앞으로 이제 테슬라의 경우 30%가 넘는다고 하면은 이제 현대차 같은 다른 완성차 제조사들하고는 똑같은 차량 판매 대수가 나와도, 똑같은 차 몇 대를 팔아도
캐시플로우는 이제 6배, 7개, 막 10배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테슬라가 다른 기업들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30% 넘으면 더 이상 제조업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어떤 드라이버가 될 만한 게 이제 자율주행의 완성 가능성까지. 그쵸? 자,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내일 뉴스는 오늘 저녁에 미리 보고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금융시장을 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보 민주화라는 취지의 우리 런던 오빠 김희욱 채널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무기입니다. 내일 뉴스 이거 말씀드리면 활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뉴스에서 나올 테마를 우리가 미리 알아가지고 그 테마를 공략하자는 건데, 그럼 테마란 뭐냐? 무슨 작전주랑 테마주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테마 자체는 절대 위험하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사전적 의미로는 창작이나 논의의 중심 과제나 주된 내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금융시장에서 테마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게, 쉽게 말해서 여러 그 종목 기업들이 집단으로 상승을 하는데, 집단 상승을 하는 원인이 한 가지 재료에 의해서일 때, 이거를 이제 테마가 형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우리 한국 정부나 뭐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이 투자를 했다, 혹은 지원을 한다, 지분 인수를 했다, 이런 키워드만 들어가도 확실한 테마죠. 어쨌든 1월 10일 월요일 먼저 정부 일정은 김부겸 총리가 노숙인 백신 접종 및 동절기 대책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연초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가 이번 주 이제 많은데, 그 다음에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들 CES 2022 혁신상 수상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일 정부가 내려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에그테크, 그 에그리컬처, 그 농업에다가 테크를 붙인 에그테크가 지금 인기라고 해요.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스마트팜 이런 걸로 연결되는데 6차 산업혁명도 있고, 요런 게 이제 올해 조금 중장기 투자를 봤을 때는 괜찮지 않나. 자, 그리고 내일 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 접속제도 시행 방안 마련이라는 자료가 나옵니다.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서 서로 타사 간에도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제도화를 정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 장비, 그 다음에 산업부는 2022년 소부장 으뜸기업 수여식, 문체부는 2022년 콘텐츠 분야 주요 사업 현장 간담회, 올해도 역시 문체부는 메타버스, AR, VR 이런 쪽에 진심으로 지금 나서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테마도 이제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고용부는 월요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공개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 테마입니다. 이거 스마트 팩토리 안에 뭐 3D 프린팅부터 인공지능, 뭐 지능형 로봇 다 들어가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이제 산재 사망사고 발생하면은 업주는 무조건 구속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반기업 정서를 바탕으로 했다고 좀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산재 사망률이 1위래요. 이런 일은 이제 좀 많이 줄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일 과기부는 스마트 온실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한 국가 표준 제정. 스마트 온실, 이거 에그테크의 또 하나죠. 요 테마 있습니다. LG에서 티움인가 뭔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럼 이거 대중화될 가능성 상당히 커요. 그 다음에 중기부는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방안을 발표합니다. 다음 내일 해수부는 2022년 수산자원 조성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수산광물, 수산자원이 관련주 있어요.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작년부터 제가 해양바이오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요거 니치마켓이거든요. 공정위는 플랫폼 경제, 자율주행, AI 등 신기술 관련 전문가 초빙 특강 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는 반려동물 전 주기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 공고를 냅니다. 동물 복지 관련주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대체육, 배양육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내일 2022년 IMF 연례 협의를 우리가 가집니다. 이 IMF 측에서 한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협정문 그 4조에 의거해서 모든 IMF 회원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연례 협의를 실시하는 건데, 올해 연례 협의에는
작년하고는 좀 다른 게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겠죠. 예를 들면 한미 통화 스와프 이제 종료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 같은 것도 터졌고, 그 다음에 과도한 그 어떤 물적 분할 많이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기대감을 모으는 와중에 LG 화학에는 하루에 막 2천억씩 공매도가 그냥 막 원산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과 러시아가 안보 보장 협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 그 다음에 천연가스, 요거 이제 다 걸려 있죠.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논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한테는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얼마 안 남았는데 대북, 남북 경협, DMZ 평화공원 이런 데를 이제 정권 마지막까지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자, 내일 월요일 경제 일정으로는요. 수도권 신규 택지 4차 공공사전청약 및 2차 민간사전청약을 실시합니다. 물량이 이번에 총 16,876호. 집은 저렇게 많이 때려짓는데 왜 항상 모자라는 건지. 그리고 내일 2021년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이 공개됩니다. 여전히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지분이 이게 이제 빠져나간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장 주된 메인 고객 한 명 이탈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환율도 지금 1,200원 위에서는 이 사람들 자꾸 몰아낼 만한 어떤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11월 도매 재고, 유로존에서는 11월 실업률 나오고, 그리고 내일 일본 증시는 휴장입니다. 성년의 날이에요. 지금 연휴네요. 그러면 내일 증시 일정 드디어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요게 이제 JPMHC라고 해가지고 올해는 이제 2022가 되겠고,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투자 행사죠. 국내 기업들도 여기 대거 참가하는데 편견 없이 페어하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드팩토, 유틸렉스, 크리스탈 지노믹스, 네오이뮨텍, 지노멘 컴퍼니, 파맵신, 앞타바이오, 코아스템, JW 중외 제약, 올릭스, 나이백, 레고캠바이오, ABL 바이오, 녹십자, NK맥스,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자, 그리고 내일 희한한 이벤트 하나가 있는데 오스트리아에서 수소버스 시범 운영을 실시하는데, 이 버스가 바로 현대차에서 제조해서 납품하는 겁니다. 좋은 홍보 효과 기대해 볼까요? 근데 또 수소차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또 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전에 제가 얘기했던 판문점 4자 회담, 그때 이제 찌라시 돌았던 게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올 봄에 2월 말 정도,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 판문점에서 바이든, 교황님,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4명이서 사자 회담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시진핑이 자기도 온다고 할 것이다. 또 5자 회담 겸 종전선언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이제 찌라시가 있었는데, 모르죠. 뭐 아직 뭐 시간 좀 남았으니까. 저는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는 한 번 정도 좀 이제 끊어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내일 뉴스는 오늘 저녁에 미리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의 안방에 매일 저녁 내일 뉴스를 배달해 드립니다. 배송비 무료, 제주 및 도서 산간지방 추가 요금 없음, 좋아요하고 구독, 알림 설정 3단 콤보로 무조건 내일 뉴스를, 나오지도 않은 거를 내일 뉴스를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가지고 전날 저녁에 배달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